어떻게 되었느냐 저기 보십시오. 직원들 전자개표기를 통보하고 나서 또 한 명 한 명씩 알리는 거예요. 채무자 1 한영수. 제가 성은이 업무에서 아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저것은 한 장 한 장 보는 수개표를 안 하는 것이고 바구니째로 개수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제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전자개표기가 1억 장을 해도 오류가 없다고 해서 수개표를 빼달라고 했어요.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힘드니까 안 된다, 절대 수개표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개표사만이 2번, 3번씩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라, 한 명 한 명씩 하면서 그렇게 상호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표하는 규정을 넣어놓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작업 분석이 되면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 오늘은 그 정도로 하시지요. 그 정도 하시고 채권자 소송 수행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2014년 1월 22일자 답변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채권자 소송 수행자. 예, 알겠습니다. 채권자 소송 수행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8조 사항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278조에도 전산조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원래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하려고 했었던 그 조항 때문에 278조 상황이 있는 것이지, 지금 쓰고 있는 투표지불력이라는 조항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당장 말씀하셨던 동영상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좀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갔다, 수개표 안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투표지불력에서 나온 100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 장 한 장 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같은 경우에 1번 표가 다 있기 때문에 2번에 있으면 2번에 있는 것만 저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것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한번 고려해서 증거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무자 1 한영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재판장,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서 말미에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쓰셨는데, 이것은 원 결정을 인가해달라는 취지입니까? 채권자 소송 수행자, 예, 그런 취지입니다. 재판장, 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채무자 1 한영수, 방금 채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투표지를 이렇게 번호를 보고 두 번만 보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제가 노조위원장을 할 때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것이 안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그 투표지를 전체를 봐야 됩니다. 투표지 전체가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진하게 1번을 기표하고 기묘하게 2번, 3번 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못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보고 전부 다 하도록 중앙선관위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과거 그때 있었던 사건 내용으로도 맞지 않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정선거 백서에는 중앙선관위의 공문 조달청 그리고 감사원 공문에 의하여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증한 것을 일단 공문은 그 분류 호칭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여기 지금 채권자께서 거기에 대한 취소한 공문이나 반증을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그런 것 없이 허위사실이다, 그것은 재판으로서는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까? 증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손을 들어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님이 심수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결정서를 다시 경정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하는데, 그것 부탁드립니다. 42쪽부터 좀 쉬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이 김필원. 재판장님, 지금 동영상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기표기를 돌릴 때 조작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로 열고 USB를 연결하여 소스 프로그램 조작 동영상 대통령 단성 동영상을 시영. 가로 닫고.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요, 전자기표기를 사용해서 표를 분리할 때 신매단위당 재판장 마이크 써서 하십시오. 채무자 이 김필원. 전자기표기를 사용할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저희가 중앙선관위 채권자 쪽에 한 틀에서 개발한 전자기표기의 소스 프로그램 소스를 지금 문서명령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그 전산 운용 프로그램에, 소위 말하면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의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10매 중에 한 매만 제3회표가, 다시 말하면 다른 후보표가 자기한테 오도록 명령을 내리면 그 표 관계없이 한 표는 무조건 10표 갈 때 9표만 그 당사자한테 가고, 반대표로 갈 때 한 명씩 가게 딱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번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한틀 전자개표기 개발회사에서 만든 전산으로 프로그램 소스를 개발했다고 하고 그 증거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산조직인 것이에요. 그러면 표가 이쪽에서 인식해서 이메일 인식해서 제어형 컴퓨터를 연산해 놓고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1000매 중에 10%, 100매는 상대방 후보표로 몇 표 가도록 명령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장비를 쓰면서 기계장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쓰는 장비이고, 또 그렇게 전산조직이면서 지금 전산조직이 아니고 단순한 보조장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이야기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소스를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에 보면 분명히 전산 운용 프로그램 소스를 장치해가지고 쓰는데, 그것은 공직선거법 278조 부칙 5조에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전산 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국민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개표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소송수행자는 편파적이고 무언가 자꾸 변명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직선거,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핵심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정하고 누구나 보더라도 인정하는 투표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국민의 소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부응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증거서류 중에, 대법원에 낸 서류 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언론에 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부정선거 의혹이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혹이라고 그치는데, 그런 의혹이 한 점도 안 나와야 진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맞는 것이고, 헌법 114조 공직선거법 1조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당하게 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의혹이 생기면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시정해야 됩니다. 가로 열고 USB를 연결하여 전산 교수님이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을 시연. 가로 닫고. 여기 지금 여기 표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시면 A 후보, B 후보가 있는데 저 위에 계속 같은 후보입니다. 똑같이 나가는데 이쪽은 통계 숫자는 달리 나온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면 지금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에 나온 글자 통계를 보시면 이쪽 표가 나오는 것은 하나가 계속 1번인데 저쪽에 달리 나오는 거예요. 통계가 오른쪽에 조금만 더 보십시오. 지금 숫자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지금 11표에 하고 플러스 지금 14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채무자 1 한영수. 제가 설명할게요. 이런 모습은 2008년 국정감사장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국정감사 회의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가 소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명령만 해놓으면 명령대로 된다, 달리 나온다. 그러니까 조작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것을 여기서 다시 시연을 한 것입니다. 채무자 2 김필원. 하나씩 1번표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표는 숫자가 통계가 틀려지는 거예요. 채무자 1 한영수. 그리고 그 회의록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회의록에 한글로 잘 풀어놨습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정도로 하시죠. 그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채무자들께서 문서 제출 명령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채권자 소송 수행자께서는 문서 제출 명령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채무자 2 김필원.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한틀 주식회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증인이 나와서 과연 이것이 스스로 전산조직인지 기계장치인지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재판장, 채무자들이 2014년 2월 3일자 당사자 신문 신청과 소송 대리인 신문 신청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채무자 2 김필원.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에서 재판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하십시오. 채무자 2 김필원. 제출할 자료가 더 있고요.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내용이 더 확실하게 재판부에서 지금 책에는 엄청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려놓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못했어요. 지금 책을 금서 조치했는데 책에 대해서 좀 더 실상을 보시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또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장, 오늘 신문 속행합니다. 다음 신문 기일은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이 법정에서 속행합니다. 가로 열고, 속기 종료 18시 17분 가로 닫고. 그 마지막 쪽에 읽어드렸듯이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46쪽을 다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리면서 목이 완전히 다 갔습니다. 다음 신문기일이, 이 내용에 이어지는 속행 신문기일이 2014년 3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3월 7일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그 민주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고 재판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읽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2014년 3월 3일 선거TV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